예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당뇨 얘기가 있어요. 제목을 이제 뻔하지 않은 당뇨 얘기라고 그랬는데, 뭐 당뇨는 뭐 사실 요즘에 그 검진하다가 보면 혈당이 높다, 당뇨 전 단계다 그런 얘기 듣는 분들 있고, 또 정말 당뇨가 생겨서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어떤 환자 입장에서 이게 당뇨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뇨라는 게 이제 뭐 물이 많이 먹히고 뭐 소변이 많이 나오고 체중이 빠지고 이런 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검진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 당뇨 환자분들 오면은, 당뇨라는 건 이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내 통장에 100만 원 갖고 태어난 거다. 100만 원. 내 통장에 사실은 이제 당뇨는 결국 인슐린 문제, 인슐린 아시잖아요? 인슐린은 이제 췌장에서 나온 거죠. 췌장에서 인슐린이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 100만 원 갖고 태어난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이제 통장에 이제 50만 원 남은 거예요. 내 공복 혈당이 126이 넘고 식사하고 200이 넘는 거는 이제 통장에 5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50만 원 남은 거를 50만 원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당뇨는. 근데 이제 문제는 당뇨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내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해서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해서든 좀 당뇨를 잘 조절해 보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에 대해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 당뇨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약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서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에 통장에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통장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인슐린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당뇨 진단받고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통장의 잔고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뭐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라는 거 아시죠? 그 당뇨라는 건 우리가 혈당이라는 게 땡시험. 이게 딱 찔렀을 때 그때 혈당을 다 우리가 땡시험이지만, 당화혈색소는 이제 우리 평균 수치거든요. 이거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해 보면은, 우리 몸에 적혈구 아시죠? 우리 몸 피 나오면 피가 빨갛잖아요. 그게 적혈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혈구가 이제 수명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돼요. 3,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적혈구가 이렇게 우리 피 안에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적혈구 이렇게 껍질 있어요, 껍질. 피부. 적혈구도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당이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묻으면은 뭐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이제 이게 괜찮지만, 혈당이 올라가면 많이 묻겠죠, 이렇게. 혈당이 막 200, 300, 400 그러면 막 드글드글 막 문단 말이에요, 혈당이. 그러면 이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피를 뽑아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당화혈색소라는 건데, 그걸 이제 꼭 이제 당뇨가 생기면 꼭 재야 됩니다. 그걸 세달 한 번씩 재는데,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저희가 이제 보통 6.5%, 그게 파란불이거든요. 6.5% 이하면 내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췌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요. 내 통장에 그대로 돈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당 조절이 안 되면 이제 한 뭐 7%, 8% 이제 올라가면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빨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가 넘어가면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점점. 이게 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 통장에서 잔고가 빨리 빠져나갈수록 그 췌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췌장이. 췌장이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합병증이. 특히 가느다란 혈관에 큰 문제 생겨, 가느다란 혈관. 눈 안에 망막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뭐 근데 망막에 문제 생겨도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 받으면 이 안과를 꼭 가보셔야 돼요. 안과 가서, 안과 가면 이렇게 안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백내장도 있지만 눈에 무슨 약을 넣으면 눈이 이렇게 커져요, 눈동자가.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안과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망막에 합병증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과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가 또 문제 생긴 게 가느다란 혈관이 또 콩팥이잖아요, 콩팥. 콩팥 같은 데가 혈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콩팥이 사실 혈관 덩어리잖아요. 뭐 심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콩팥을 통해서 당만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 빠져나와요, 단백질. 그 단백질이 나오는지 최소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백뇨가 원래 30여 정상인데 이게 이제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뇨가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뇌도 단백질, 눈도 단백질, 뭐 근육도 단백질, 뭐 다 신경도 단백질, 모든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 빌딩, 우리 몸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에 그 건물 쌓고 있는 이게 블록이에요, 블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면은 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고 뇌도 빠져요. 뇌가 빠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백뇨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당뇨가 생기면 단백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단백뇨를 꼭 체크를 해가지고 단백뇨 나오면은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약을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희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당뇨인 분들한테. 옛날에 당뇨 환자가 단백뇨가 나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약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약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종근당에서 수입하는 뭐 케렌디아라는 약이 나온 게 있는데, 뭐 단백뇨 완전히 줄일 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백뇨로 인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늦추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아마 그 선생님 전문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은 그 약을 갖다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당뇨가 있다는 거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당뇨 진단받았을 때 이미 혈관 자체 문제가 생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는데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 붙는데 기름이 붙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심근경색 아시죠?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거. 심근경색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2시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80%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있다. 혈압이 있는데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심근경색의 위험이 6배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튼 특히 여자분들은 더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있다. 그러면 혈압을 제가 140이 넘으면 안 돼요. 한 100, 하여튼 좀 낮추셔야, 충분히 낮춰줘야 돼요. 130에 80 미만으로 낮춰줘야 되고,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혈압이 140이면은, 내 혈압이 지금 한 200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연구에 의하면 그 사망률이 똑같다고 돼요. 사망률이. 당뇨 없는 환자, 고혈압만 있는 환자, 사망률이나 당뇨에다 고혈압 있는 140 이상의 환자나 그 사망률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특히 일반인보다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뭐냐. 당뇨가 피가 찐득찐득해지는 거잖아요. 피가 찐득찐득해지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가야 되는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감염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감기를 앓았는데 그게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특히 이제 꼭 맞아야 될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맞아야 될 예방주사가 첫 번째, 폐렴 꼭 마시네요. 폐렴 이제 현재 대표적인 폐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65세 이상에서 맞는 23가 폐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내고 맞는 거 13가 폐렴이 있고, 물론 15가도 나왔지만, 아직 앞으로는 20가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순서가 13가를 먼저 맞아야 돼요. 13가. 내가 돈 내고 맞는 거 먼저 맞으셔야 돼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그래서 13가를 먼저 맞으시고, 한 2달 후에 23가를 맞으시고, 65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맞을 수 있거든요, 23가는. 그 다음에 폐렴처럼 또 중요한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대상포진은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괴로운 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은 꼭 맞으시고, 대상포진은 요즘은 이제 좋은 거 나왔잖아요. 좀 비싸도 좋은 거로. 그 사백신, 싱글엑스라고, 그거 이제 한 번 맞고 2달 후에 한 번 더 맞는 게 있거든요. 좀 아프고 비싸지만,
그건 효과가 거의 97%입니다. 예방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꼭 2번을 맞으시고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파상풍, 뭐 디프테리아, 백일에 이것도 맞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혼합 백신 돼가지고 이제 하나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뭐 많아요. 하여튼요. 뭐 A형관염, B형관염도 맞으셔야 되고, 뭐 예방접종을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다 좀 접종을 미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그 콜레스테롤 조절 꼭 하셔야 하는 거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모시스틴 검사 꼭 한번 해보세요. 호모시스틴.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서울이거든요. 콜레스테롤 누구나 다 알아요.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요즘에 그 누구나 검진해서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사실은 그 우리가 심혈관 질환 원인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근경색이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데도 오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만 다가 아니고 그 제2의 콜레스테롤, 그 부산, 그게 이제 호모시스테인,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어요. 호모시스테인 검사 요즘에 보험도 되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 검사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당뇨가 요즘에 약이 굉장히 좋은 약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뇨나 뭐 결핵이나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제 뭐 약을 한 가지 쓰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초전박살, 초전박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게 때려잡아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통장에 제가 50만 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처음 10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단받고 10년 내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은 고3 때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직 내가 통장에 남아있을 때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진단받고 10년 동안 철저하게 공복 혈당 120 정도, 식사하고 180, 당화혈수 6.5%,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약을 요즘에는 아주 그냥 혼합 치료합니다, 혼합.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인슐린, 간에서 인슐린 분비,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린 약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변에서 당뇨가 이렇게 흡수가 다, 혈당이 흡수가 안 되고 소변 나가는 약, 그런 약들이 있어요. 체중도 빼주면서. 그 다음에 뭐 근육에서 뭐 작용하는 약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혼합해서 써서 그거를 뭐 보험이 좀 안 되는 한이더라도 처음부터 조절을 잘 해가지고 치료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